지금 부산 이야기 먼저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사님, 제가 일주일 동안 부산에 다녀왔는데 네. 현장에서 느끼는 민심과 조중동, 뭐 TV조선, 채널A가 만들어낸 그 가짜 민심 사이에는 간극이 꽤 있다. 괴리가 꽤 있다는 걸 저는 느끼고 왔거든요. 네. 박사님께서 지금 전체적인 부산 시장 판도나 부산 북구갑 판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제가 전망하자면 네. 시장은 박형준이 많이 이길 거고요. 된다. 10% 이상 이깁니다. 아, 그냥 이긴다가 아니라 많이 이긴다. 10% 이상 네. 이깁니다. 그리고 북갑은 박민식이 1등으로 당연히 당선되고 하정우가 2등 네. 그리고 한동훈이는 아마 한 자릿수 정도. 그러니까 선거비용 보전받기가 어려운 정도. 아주 초라한 성적을 받아들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예상하는데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최종 결과가 그렇게 될 거란 말씀이시죠? 네, 근데 앞으로 이제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그렇게 표가 움직이게 돼 있다고 저는 예상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 정치인이라는 게 특히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뭘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도 저것들 딴에는 뭐 국정을 다룬다는 것들이니까 뭐 2년, 3년 예상하라고는 안 하겠어요. 네. 그저 한 몇 달 정도는 예상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것들은 뭐 보름도 예상을 못 해. 아니, 지금 질까봐 면피하는답시고 저것들끼리 모여가지고서 여전히 단일화 얘기나 했었고 그러고 있으니까. 네. 정말 우리가 특히 부산 시민들께서 이거는 정말 통탄하셔야 될 일인데 어쩌다가 저런 것들을 배지를 달게 해줬나. 어쩌다가 저런 것들한테 배지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씩 달아줬나. 네. 에 대해서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아니, 박상규 위원님은 우리 고성국 박사님이 전망하는 부산 결과와 좀 비슷한 전망이신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체적으로 방향은 네. 동의를 합니다. 네. 오늘 이제 그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저는 인용할 때 항상 이 숫자에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그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부산시장 선거전은 사실 그 간격이 굉장히 좁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전재수가 좀 앞서간다고 하지만 한 자릿수로 이제 붙었더라고요. 뭐 한 자리도 아니고 한 3% 포인트라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의 그 하우스 이펙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여론조사 주체의 바이어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표본수가 800명밖에 안 돼요. 네. 800명이면 굉장히 적다. 그렇네요. 또 표본의 그 숫자뿐 아니고 개수, 그러니까 방식의 문제도 있다. 이거는 이제 전화 면접원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전화 면접원 조사를 하면 이 보수층의 응답률이 확 떨어지고 또 좌파들은 응답을 다 해요.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그러기 때문에 표본 수도 그렇고 전화 면접원 방식이라는 조사 형태도 그렇고 바이어스로 인한 것이 제가 볼 때 한 10%는 되지 않겠느냐. 그걸 이제 통상 다른 분들은 무슨 샤이보수다라는 말로 퉁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자체가 바이어스가 있어요. 그래서 박형준 후보도 일찍이 한 자릿수 이내로만, 다시 말해 9% 이내로만 잡으면 이긴다. 들어오면 네.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 그 고 선배님 말씀대로 그렇게 뭐 숫자가 더 벌어지는 것까지는 제가 뭐 예단을 못 하겠지만 부산시장은 확실히 이 승기를 잡았다는 게 오늘 그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 제가 얻을 수 있는 팁이라고 생각을 했고. 국값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조사가 날짜가요. 네. 뭐 일주일 전인가 그래요. 일주일 전 조사 시기가. 네. 예. 그러니까 언론들이 좀 제정신이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선거 여론조사 공표가 안 되는 기간이면 혹시 그런 조사를 할지 모르지만 보통 하루 이틀 전에 조사해서 발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800명씩으로 세 그룹을 하고 북갑과 평택을은 500명씩밖에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방식을 보면 항상 여론조사는 방식과 표본수를 봐야 되는데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그 북갑은 보신 분들은 알지만 우리 고 박사님이 고 선배가 예측하신 것과 정반대로 늘어서 있죠. 네. 하정우가 앞서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되는 격차로 이 무소속 한동훈이다. 네. 그리고 이제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조금 떨어져서 있다. 이런 식의 결과인데 신뢰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그런 그 바이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이 여론조사를 할 때 질문지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문제가 있죠. 예. 네. 그래서 이것도 밝히지는 않았지만 흔히 한동훈에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건 안 된다. 네. 그냥 드라이하게 기호순으로 물어보면서 국민의힘 박민식, 네. 무소속 한동훈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게 저는 느낌이 와서 제가 그건 확인했습니다. 네. 질문지 확인했는데요. 네. 이번에도 역시나 국민의힘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네. 그리고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 그게 안 되는 있더라고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박민식 후보는 국민의힘이라고 앞에 한마디 쳐놨을 뿐이지만 국가보훈부 장관이라고 직함을 그렇죠. 물론 맞는 얘기긴 하지만 근데 무소속인데 왜 한동훈 뒤에 가서는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붙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한 5% 이상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차이를 만들어낼 그 수밖에 없어요. 이 매몰 비용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중동과 종편이 한동훈한테 너무 투자를 많이 예. 했으니까 어거지로 네.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이것들이 뭐 것을- 예전에 이준석이 할 때도 그 매몰 비용이 아까워 갖고서 마지막까지 이준석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잖아요. 네. 지금 한동훈이 비슷해요. 네, 그 비슷한 그 조선일보 말고 또 다른 데서 한 게 있어요. 네. 그거는 뭐 이제 문화일보가 보도했던데 격차가 그보다 좀 적습니다. 네. 방향은 비슷하지만 그래서 기존 레거시 언론들의 여론조사 결과는 그야말로 그냥 참고 자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트렌드가 좁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산시장도 또 북값도 급격히 좁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고 선배 말씀대로 아마 저쪽에서 보자면 좌파들 입장에서 보면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고 우리로 보자면 보수 측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이미 났을 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가까이를 부산에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겪어보니까 지금 온 종편과 온 언론에서 한동훈 거리는데 실제 민심은 그것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투표 용지를 받아보면 그냥 1번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2번 국민의힘 박민식, 그리고 6번 무소속 한동훈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 와중에 무소속이 하나 더 생겼어요. 북갑에는. 그래서 전 국민의힘 당대표 이런 걸 사실은 건조하게 다 떼고 봐야 되고. 그렇죠. 이게 지방선거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만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줄투표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1번에 민주당 전재수 찍은 사람들은 하정우가 좀 못 믿어도 다음번 투표지에서도 하정우를 찍게 돼 있고 그렇죠. 1번에 박형준을 찍은 사람들이 굳이 국민의힘 후보 냅두고 그 밑에 있는 무소속으로는 잘 안 가거든요. 손이. 2번 줄투표하죠. 네, 그냥 2번을 찍었으면 2번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현상들이 본 선거에서는 좀 반영될 것 같은데 그런데 박사님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역시나 또 채널A가 보도를 했는데요. 부산 국회의원들이 14명이 모였는데 뭐 단일화를 해야 된다. 박형준 시장도 오늘 아침에 인터뷰에서 단일화 했으면 좋겠다. 아니 단일화가 아니라 명분 없는 한동훈 네가 사퇴해라가 돼야지. 이 단일화 논의로 한동훈이 계속 뉴스에 오르니까 오히려 박형준 시장 지지율도 정체되고 계속 선거가 혼탁해지는 거 아닌가요, 박사님? 영남권에서 비례대표보다 더 쉽게 빼지단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 울산이나 뭐 비슷한데 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더 이 정체성이 불투명하고 불분명한 자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많이 달고 있는 게 네. 부산이에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대구 경북은 그래도 어쨌든 우리 자유파가 세잖아요. 네. 네, 거기서 속으로는 뭔 생각을 할 값에 이 자유파의 정체성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면은 바로 매장돼 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회주의자들 또 기득권자들이 잔뜩 배지를 달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들이 정체성은 자유파가 좀 확실한 사람들이 많아요. 눈치를 좀 본다는 대구 거죠. 경북은. 그리고 네, 네. 근데 부산은 이건 뭐 6.25 때부터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옥닥복닥 하면서 살아온 곳이잖아요. 그 호남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서 뭐 좀 사업 좀 한다, 정치 좀 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게 자유파의 정체성 하나만 가지고서 가기가 좀 어려워요. 네. 언제 어디서 쓰기는 분명히 부산 말 쓰는 것 같은데 뭐 얘기 좀 하고 술 한잔 나누다 보면은 뭐 고향이 무슨 여수다, 뭐 순천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방적이라 그럴까 좋게 얘기하면 또는 나쁘게 얘기하면 좀 허리멍텅하게 또는 뭐 무지개처럼 이것저것 다 좋다고 하면서 살아온 이 것이 이 부산 사람들의 그 속성 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그 공천 과정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른바 확장성이 큰 사람들이 그 공천을 더 잘 받는 경우들이 있고 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낙하산 타고 내려온 경우들이 있어요. 뭐 산 증인이 여기 계시죠. 예, 장해찬이라고. 네. 네. 아니 장해찬 같은 확실한 자유파를 목을 치고 그 자리에 정체불명의 뭐 정영국이라는 자를 내려 보내잖아요. 근데 그게 어쨌든 하루 이틀 좀 시끄럽다가 그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다 이러면서 그냥 민주당 근데 주면 안 된다. 보니까 대구 경북 같으면 야 저게 어떻게 국민의힘이야 할 사람들도 부산 같으면 아이 뭐 한 2, 3일 떨어다가 그냥 국민의힘이니까 국민의힘이라고 보자 뭐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허리멍텅해. 이 부산 어르신 국회의원들이. 야, 맞습니다. 아니 어르신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부연해서 좀 말씀드리면 뭐 우리 장해찬 네, 우리 뭐. 위원, 네, 제가 진짜 아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운이 되고 있는 사람이 저랑 또 언론사에 같이 있던 사람이니까 제가 또 개인적으로는 잘 알고 원래는 부산은 맞는데 2번 슬라이딩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야구로 치자면 1루에서 2루, 2루에서 3루. 네. 3루로 들어올 때 수영으로 들어올 때 제가 그 비화를 잘 아는데 집에서 추리닝이 있고 네. 옆으로 길게 누워가지고 TV 보다가 네. 전화를 받았다는. 네. 네, 그래서 뭐 정말 무슨 호박 떨어지듯이 그렇게 공천을 받았고 그 이후의 과정은 뭐 제가 여기서 구구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부산의 호남 원적자가 뭐 잘 아시겠지만 10%가 넘습니다. 네, 굉장히 많아요. 한 네. 15% 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 적지 않은 숫자다. 그러니까 이 대구에는요, 사실 저도 대구에서 과거에 그 젊을 때 그 군대 생활 카투사로 복무를 했지만 거기는 호남인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호남 사람들이 88 그 전두환 전 대통령 때 도로가 나긴 했지만 그 거의 교통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서는 호남인을 보기가 어려운데 부산에서는 시쳇말로 10명 중에 1명이에요. 네. 10명 중에 1명 많은 숫자입니다. 체감하기로는 그거보다 더 많이 되는 것 많죠. 같아요. 유동인구까지 합치면 한 2사람은 네. 호남인이다. 맞아요. 그렇게 전라도 사람들이 있다 보면 그 전라도 사람들이 거기서 결혼하고 사업하고 하면서 부식한 수가 많잖아요. 특히나 그래서 이에 의한 그 북값만 해도 저도 북값을 사실 처음에 몰랐는데 그 안쪽이잖아요. 네. 부산 그 안쪽에서 제가 마침 그 한 달 전쯤에 제가 집사람하고 부산을 한 이틀 갈 일이 있었는데 뭐 관례서 간 게 아니라 북값을 한번 가봤습니다. 뭐 제가 뭐 정치인도 아니지만 그런데 그 민심이 묘하더라고요, 거기가. 네, 네. 그래서 이 박민식 후보의 찐 그 여론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시장에서 제가 그 뭘 사 먹을 때도 물어보면 그 아주 투박한 말씀으로 박민식 후보의 진정성을 알아주는데 여론조사가 왜 이렇게 나오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거시들의 이 장난이 충분히 지금 먹히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부산만 놓고 얘기하면 이제 뭐 저도 고향이 부산이니까. 그렇죠. 잘하시죠. 예, 제가 고향이 부산이 아니면 부산을 이렇게 막 얘기하기 어려워요. 네. 네. 이게 부산이 70년대까지는 이른바 야도로 통했어요. 그러니까 뭐 언제 부산이 박정희 대통령 찍어준 적이 있습니까? 다 김영삼 찍었지. 그러니까 야당 찍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부마 항쟁이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는 박정희 대통령 정권에 저항해서 그 광주처럼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러다가 3당 합당을 통해서 야도인 부산이 여도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확확 전환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를테면 자유파 입장에서는 좀 회색지대 같은 그런 측면이 부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표가 곧 죽어도 40%는 나오는 동네예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노무현이 김대중이 밑에 원래는 노무현이 김영삼 밑에서 정치를 시작했다가 사람인데 네. 김대중이 밑에 가도 그게 용인이 되고 그리고 뭐 노무현을 지금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의 그 오래된 그런 정치적 문화의 어떤 그 성격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 자유파가 다수이면서도 선거 때마다 좀 고전하고 쉽지 않은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잘 반영이 돼서
국회의원 17명 중에 14명이 급하게 어제 모여가지고 뭐 그중에 한 절반쯤은 단일화해야 된다. 뭐 떠들어댔고 나머지 절반쯤은 야 지금 하면 죽도 밥도 안 돼.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결론을 못 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상황에서 부산 국회의원 14명이 모여서 고작 단일화 얘기를 했다에 놀란 것이 아니라 야 그렇게 하려고 모인 건데 이것들이 결론도 못 냈다. 그중에 절반이 지금 하면 안 되라고 반대를 했다는 게 사실은 좀 놀라웠어요. 아, 부산이 사실은 정신 못 차린 국회의원들이 많은데 더 많은데 그래도 절반 정도는 제대로 뭘 보고 있구나. 아이고 그나마 다행이다 이것들이 아직도 제정신 갖고 있는 것들이 그래도 한 절반쯤은 되네. 네, 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좀 놀랐어요. 그 단일화를 이렇게 이제 말할 때마다 항상 단일화를 하면 시너지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1 더하기 1이 2는 나와야 되는데 이 정치적 단일화는 논란이 큰 곳에서는 1 더하기 1이 절대 2가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1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0.89로 감소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네. 오히려 그 감소에 더 무게를 두는데 최소한 박민식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아까 우리 선배님 말씀하신 자유우파 유권자들 또 정말 찐 부산 북감 분들은 절대 단일화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60% 이상의 이탈 효과가 나버려서 오히려 그 표가 절대로 한동훈에게 가지 않는다는 오히려 이게 만약에 박민식 후보 단일화일 때의 유인 효과와 반대의 경우는 확연히 또 달라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셈법 자체를 더하면 합쳐서 나오겠지라는 것은 정말 무지몽매한 소리다. 그리고 오히려 역효과가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일화 하는 것 자체가 한동훈 띄워주기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을 계속 뉴스에 등장시키니까. 제가 이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박형준 시장 캠프 관련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박형준 시장이 자꾸 단일화 해야 된다고 하면 이길 부산시장 선거도 집니다. 왜냐하면 그럴 일이 없지만 만약 단일화가 성사되면요. 박민식을 좋아하는 북구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믿어주고 이번에 제발 한동훈과 친한 게 꼴보기 싫다고 하는 부산시의 국민의힘 당원들과 시민들이 짜증나서 투표장에 안 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박형준을 찍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짱나서 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박형준 시장 입장에서는 그냥 북구 가면 북구 앞대로 냅둬야지 자꾸 거기에 매몰돼서 그 뉴스거리를 박형준 시장이 던져주는 게 저는 오늘 아침 인터뷰 보면서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 댓글창에 박형준은 까르띠에만 외쳐도 이긴다 이렇게 댓글 했는데 딴 이야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그렇지. 네. 아니 박형준이 옆에 뭐 어떤 것들이 작전을 짜는지 몰라도 우리 남자 김성곤님 모시고 가요. 네. 아니 저런 우리 부산 시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의 정서를 가지고 선거를 치러야지 뭐 별 머리도 안 좋은 것들이 이런저런 전략을 짜쌌고 그래. 일단 단일화는요 없어요. 네. 그걸 할 수가 없다. 제가 오늘 저희 방송에 조광한 최고위원 네. 또 모시고 대담을 했는데 예. 조광한 최고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오랜 친구라서 네. 야 광하나 송구가 그런 사이예요. 네. 근데 며칠 전에 이 조광한 최고위원이 오늘 우리 방송에서 한 말을 보니까 네. 어디 종편에 나가서 낚였대. 네. 네. 그래서 단일화 얘기를 하다가 낚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동훈이 양보하면 사퇴하면 복당 검토할 수 있다 이 말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단일화는 없다 그랬대요. 네. 단일화는 없다. 그러니까 뭐 한동훈이가 무소속으로 나간 한동훈이가 사퇴를 하면 단일화 되는 거니까 뭐 그건 몰라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앵커가 그 사퇴하면은 복당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적으로 뭐 이렇게 아니 뭐 검토는 할수 사퇴하고 있다, 하니까 뭐. 우리가 검토는 할 수 있다. 이거가 이제 그 메인 제목이 돼갖고 마치 조광한이가 한동훈이가 단일화를 위해서 사퇴를 하면 복당을 시켜줘야 되는 것처럼 얘기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런데 오늘 조광한 최고위원이 그래서 아주 정중하게 공식적으로 2번 우리 자유파 국민들한테 사과했어요. 네. 낚시질 당해서 죄송하다. 네. 내 의도는 전혀 그게 아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낚시질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이용당한 데 대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께 진짜 사과드린다. 다시는 그렇게 낚시질 안 당하겠습니다. 이러고 사과하더라고요. 네.
아, 저도 사실은 어. 그 인터뷰 보자마자 예. 제가 출장 중이었는데 예. 조광한 선배님 저는 개인적으로 선배님 하면서 제가 잘 모시거든요. 예. 선배님 이거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 안 돼요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낚시를 당했을 네, 때. 본인도 이제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하시더라고요. 조광한 선배는 저하고 또 개인적으로 네. 오래된 사이입니다. 네. 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조광한 선배가 당적이 이쪽이 아니었을 때 노무현 청와대의 행정관. 행정관 아니죠 저거죠 홍보기획비서로 아, 네네. 그 유명한 노무현 기타 치면서 울던 장면 네. 그 기획자였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보수 우파가 되신 뒤에 잘 아시는 뭐 그런 남양주 시장에서 또 이재명과 맞섰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의외로 굉장히 순진한 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고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언론은요.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레거시 언론에서 한 35년 뭐 이것저것 다 해본 사람인데 네. 그 기사를 그렇게 써요. 네. 그러니까 이게 쭉 전체적으로 한 페이지짜리 취재를 해놓고 맨 마지막에 나온 게 뭐가 이제 마음 턱 놓고 있을 때 슬쩍 던진 질문이 있잖아요. 그걸 뽑아서 톱으로 올려요. 그게 바로 이번에 낚였다는 그 표현이 되는 그 복당 허용은 아니 그 앞뒤를 이렇게 보면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몰아갔다고 표현을 해도 좋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는 허용을 검토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니까 경계심이 좀 풀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밀하게 답변을 못한 부분도 있으시고 또 하나는 그게 바로 언론의 악의적 짜깁기다. 쉽게 말하자면 단장취의라는 말이 있어요. 어느 한 대목을 잘라가지고 그거를 다 키우고 나머지 진짜 중요한 얘기, 앞에 한 얘기를 제목으로 안 뽑는 악마의 편집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조 선배님이 이번에 아마 좀 원래 언론을 잘 아는 분인데 이번에 한번 당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온 언론이 한동훈 아까 매몰비용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에 한동훈이 낙선하면 누가 가장 큰 타격을 입느냐? 그건 한동훈이기도 하지만 조중동과 레거시 미디어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눈이 뒤집혀서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다고 저런 무리수까지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이 레거시 언론에 제가 쭉 있었기 때문에 거기 출신이시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SBS도 제가 한 20여 년, 그다음에 채널A 이런 개국 멤버, 채널A 계속 얘기할 때마다 제가 좀 움찔움찔해요. 네, 본의 아니게. 네. 본의 아니게. 우리 이동재 후배가 얼마 전에 이렇게 만났는데 참 가슴이 아픕니다. 네, 네. 이동재 후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거기서 잘렸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냉혹한 정글 같은 곳인데 제가 볼 때는 재활 제대로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특정인 만들기가 너무 지나쳐요. 이 정도로 누구를 밀어주는 건 저는 여야 통틀어서 처음 본 것 같긴 해요. 이건 너무 심하고 그리고 한동훈을 자꾸 이렇게 좋은 일, 나쁜 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을 많이 보도하면 정치인은 악플도 달리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악플보다 낫죠. 예, 그러니까 계속 한동훈이 띄워지면 아까 여론조사 질문처럼 전 국민의힘 대표만 남아요. 자꾸 이런 것들이 문제다. 그래서 박민식 후보가 남은 이 10여일 동안 충분히 뒤집을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북갑의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미 안에서의 변화는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언론이 문제입니다. 네. 네, 이 문제를 저희가 정리하면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언론의 과대 포장과는 별개로 북갑의 실제 투표 결과 박민식 중심으로 보수가 결집할 것이다라고 저희 모두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박사님 마지막으로 이 부산 이슈를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지금 한동훈이의 심리 상태가 네. 아주 불안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자가 뭐 떠들어대고 있는 얘기들 있잖아요. 네. 보면은 황당한 얘기들입니다. 다. 네. 이를테면 지가 계엄저지 안 했으면 국민의힘 빨간 옷 못 입었을 거다. 뭐 이런. 아니, 이놈의 왕자병은 아이고야. 이건 이자가 지금 두 가지 아주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첫째는 계엄 해제는 지하고 관계 없어요. 네. 아니 지가 투표권이 없는데요. 네, 본회의장에 가서 이재명이랑 뭐 악수하고 서로 뭐 어깨 두들겨주고 하는 거는 다 불법이에요. 네. 국회의원도 아닌 자가 왜 본회의장에 들어가? 그리고
한동훈 똘마니들이 일부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 전부 10여 명이잖아요. 네. 그거는 이미 150명 넘게 그 국회에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좌파 알아서 할 수 것들이 있는 거였잖아요. 알아서 할 수 있는 네. 거예요. 저것들이 일부러 질질 시간 끌은 거지. 그러니까 계엄 해제는 뭐 한동훈이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네. 지가 했대. 그다음에 자, 이 정도로 해놓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1, 2, 3 계엄이 꼭 필요했다고 생각하거나 뭐 꼭 그 방법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불가피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절대 다수 아닙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꼭 그게 윤어게인이 아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야 돼라고 주장하는 윤어게인이 아니더라도 불가피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자유파에 굉장히 많거든요. 다수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을 완전히 그 한동훈이는 적대시하는 거거든요. 쥐가 계엄 저지를 했다니까. 그러면 선거 때 지금 한동훈의 방식은 뭐냐면 어차피 저 이재명 개딸 좌파 것들은 한동훈이 안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자유파 진영 안에서 표를 갈라와야 가져와야 되는 되는데 거죠. 이게 네. 자유파 진영의 절대 다수에 해당되는 분들은 적대시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집안 살려놓고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를테면 호남의 이자가 출마해서 이런 소리를 하면 혹시 이해가 될지 몰라. 이게 지금 영향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한동훈이가 지금 거의 그 멘붕 상태다, 패닉 상태다. 그래서 지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떠들고 있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이 한동훈의 워딩에서. 그래서 지금 이 한동훈이 쪽이 그렇게 거의 패닉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얘기 또는 해도 되는 얘기도 구별하지 못하고 마구 이렇게 지금 떠들어대고 있고 여기에 한동훈의 전국적으로 한동훈이를 좋아하는 한탈들이 좀 있는 모양인데 이 사람들이 대거 그 북갑에 내려와 갖고서 외지인들이 그 시장 회집고 다니고 하면은 누가 봐도 딱 눈에 띄잖아요. 그럼요. 그거 네.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지역 분들이거든. 네. 이렇게 온통 북각 주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지금 이 선거 캠페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자폭적인 수준으로 이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다. 한동훈이가. 그래서 뭐, 지 스스로 이 꼴찌를 향해서 가고 있다. 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북갑에 대해서 걱정하실 거 없다. 그 박민식이가 뭐 정말 백전의 그 용장답게 잘 하고 있다. 그리고 뭔가 지금 처음부터 이게 제일 늦었잖아요. 박민식이. 그렇죠. 공천을 늦게 받았죠. 네. 제일 늦게 지금 공천이 확정되는 바람에 아직 이 3강 구도를 깨지 못하고 있는데요. 근데 조만간 이 3강을 1강 1중 2약 구도로 재편할 거다. 네. 저는 일주일 안에 이 재편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북갑에 대해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론조사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이 말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이 양심이 있다면 투표하는 투표 용지로 조사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그렇죠. 무소속 한동훈. 투표 용지에는 그렇게 찍혀요. 투표 용지에 전 국민의힘 당대표 이런 거 안 찍혀요. 저희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아가라 2+1 특별 할인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회사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010-9699-1144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 이야기부터 해보면 네. 우리가 약간 경남에 소홀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부산과 울산이 막 흔들리고 힘들 때부터 경남은 굉장히 든든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박안수 경남지사에 대한 경남 도민들의 이 평가가 서울에서 느끼는 것과는 다르게 네. 서울에선 사실 박안수 누구지 하는 분위기도 좀 있는데 그렇죠. 되게 높은 것 같거든요.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경남 판세는. 경남 같은 경우에는
잔잔하게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중앙당 입장에서는 이보다 든든할 수가 너무 없죠.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요. 사고 안 치고 시끄럽게 안 하고 알아서 잘하는 거.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이게 조금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막 남 탓하고 싶을 때도 그런 잡음이나 메시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좀 중량감 있게 지금 선거를 견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저도 이 자리 빌어 다시 한번 드리고요. 실제로 이 드루킹 김경수 경남에 사실 죄를 짓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경남 도민들한테는 죄를 짓고 나온 거예요. 저는 감히 또 선거 출마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좀 경악스럽습니다. 그러게요. 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도민들께서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 도지사로 들어온 지 뭐 1년 지났나요? 한 2년 지났나요? 얼마 되지도 않아서 현직인 상태에서 구속당하고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완수 지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또 한축 있겠습니다만 이 김경수라고 하는 이 드루킹 주범에 대한 평가가 또 굉장히 안 좋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여론조사 상으로는 굉장히 엇비슷한 것처럼 나와요. 근데 최근에 대구도 그렇고 경남도 그렇고 경북도 그렇고 좀 보수층이 적극적으로 응답을 안 하는 기류들이 좀 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좌파 평론가들이나 여론조사 기관 뭐 전문가들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영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론조사 잡히는 것보다 국민의힘이 훨씬 잘 나올 가능성 크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의 최저점에서 플러스 5% 이상은 더 받을 것이다라고 전망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좀 대입해 봤을 때는 경남도 경북 대구와 함께 우리가 좀 뭐 가볍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좀 승리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점쳐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경남을 이야기할 때 또 하나 중요한 지역이 창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창원의 인구가 100만이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창원에서 이기면 경남지사도 이긴다고 봐야 되고 네, 창원이 흔들리면 경남지사 선거도 힘들어지는데 우리 멸콩TV에 게스트로 초대됐던 강기훈 후보가 예, 지금 일자리 시장이 되겠다고 창원에서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멸콩TV 시청자분들, 당원분들, 지지자분들 이 지방선거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예, 제가 지난 주말에 우리 안산의 김석훈 후보 개소식에 참여했다 왔거든요. 네. 토요일날 김민수 최고위원도 오고 김성교 경기도 도당위원장 또 이미자 의원 등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거기서 한 말이 이 선거는 후보가 뛰어서 이기고 지고 결정되는 선거가 아니다. 네,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내가 한 사람당 100명씩 전화하고 설득한다는 각오가 있으면 이기는 거고 맞아요. 이건 남의 일이고 너네 잘해봐라 하면 지는 선거다. 네, 굉장히 좀 죄송스럽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함께 싸워야만 이길 수 있는 선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창원의 강기훈 후보, 경남의 박한수 후보. 지사 예, 이 두 사람처럼 묵묵하고 든든하게 지도부를 흔들지 않고 지역에서 자기 일 잘한 후보들이 전국을 통틀어도 몇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후보들이 잘 되는 게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귀감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거 봐라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당 안 흔들고 지역에서 자기 일 열심히 하니까 강기훈 창원시장 되고 박한수 또 경남도지사 되잖아. 그러니까요. 이런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네. 여러분들이 좀 함께 싸워주시면 좋겠다는 호소를 드리고 싶네요. 이게 실제로 경남이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에 속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서울과 부산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때 부산이 제일 먼저 치고 나갔다가 서울은 그때 왜 서울만 좀 지지부진하지? 정원호가 문제가 많은데 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또 최근 분위기는 서울이 좀 치고 올라오는데 부산이 좀 약간 벌어지는 주춤해요. 느낌이 네. 있어요. 네. 이게 지표가 정말 정직하게 나오거든요. 선거 가까워지면은 저관여층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여론조사가 ARS 뭐 전화면접 할 것 없이 비슷하게 수렴을 합니다. 경향성 거의 비슷해요. 근데 지금 보면 그러니까 딱 그 인과성이라고 하는 게 좀 명확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좀 지도부랑 불편한 관계인 것처럼 보였을 때 이때 조금 지지부진했습니다. 반대로 부산 그 박형준 시장은 그 당시에 굉장히 좀 대조청 토론에 나가고 뭐 손영광 교수 모시고 하면서 확실한 우클릭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부산이 먼저 결집을 했는데 이제 와서는 오히려 좀 서울이 좀 묵묵하게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고 네. 부산이 지금 한동훈 이슈에 조금 갇힌 뭐 느낌이 단일화를 있어요. 하니 많이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니까. 네. 네. 제가 좀 최근에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 박형준 시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채널A 뭐 국민일보 인터뷰를 했는데
박형준 인터뷰 헤드라인에 한동훈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민폐인 거, 한동훈이 민폐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후보들이 한동훈의 수작에 의해서 조연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동훈 이름 석자가 매스컴에서 지워져야 우리 당 지지율 오른다. 경험칙적으로도 그랬고 논리적으로도 그렇다 했는데 지금 그 사태가 또 부산시장 선거에 조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요. 종합적으로는 지금 경남 선거를 좀 모범적인 레퍼런스 삼아서 다른 지역들도 좀 바뀔 필요가 있다. 더 가열차게 선거를 뛰어야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나 방송국에서 박형준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한동훈 북구가 물어보면 네. 묻지 마라.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후보 중심으로 가는 거다. 네. 라고 딱 이런 지하에 끊고 자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 지금 조중동과 TV조선 채널A는 눈이 시뻘개져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번에 한동훈이 떨어지면 자기들의 영향력이 제로라는 걸 네. 만천하에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길을 쓰고 한동훈 만들어서 거봐라 조중동 말 들어야지 종편 말 들어야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네.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거죠. 악에 바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 거의 이렇게까지 비성적으로 한 후보, 그것도 무소속 한 명을 이렇게 밀어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아마 다들 느끼고 계실 겁니다. 박민식 후보가 누가 봐도 제1야당 의 어떤 대표격인 후보인 것이고 지금 가장 상징성이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적어줘요. 기사 자체를 안 내줍니다. 그러니까 그 저관여층들 헤드라인 보고 이제 생각하는 저관여층들에게 자신들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좀 도끼 서린 그런 좀 저는 선거를 좀 너무 노골적으로 우리 후보들을 다 조연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한동훈 한 명 때문에 우리 전체 선거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통합을 하더라도 원칙이 있어야 하고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부류가 있다. 딱 한동훈 원칙 딱 기준이 있어요. 첫째, 자기만 주인공이어야 하는 사람. 자기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다른 당의 구성원과 조직을 악마화하고 공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지금 딱 그러고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보궐선거 나간 무소속이 자기가 지금 주인공 되고 싶어가지고 무공천을 하니 무슨 뭐 단일화를 하니 이런 얘기 종일 떠들고 있고 부산시장 가장 지금 주연이 되어야 될 부산시장 후보가 오히려 지금 박형준 시장 인터뷰에 한동훈이 등장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입 아프게 더 말씀드릴 것도 없이 우리 후보들과 우리 당의 구성원들이 깨달으실 때가 됐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한동훈은 단일화 구걸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친한계를 동원해서 지금 뭐 박정훈, 배현진, 고동진 이런 인간들이 네. 서울 선거 내팽개치고 또 한동훈이랑 주말에 같이 돌아다니다가 사진 찍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즉각 제명감이에요, 그냥. 예. 사실은. 근데 이런 인간들을 시켜서 또 단일화 해야 된다 압박을 하는데 네. 여기에 놀아나는 순간 부산시장 박형준은 사라지고 예. 한동훈이냐 아니냐 이 논란에 짜증나는 국민의힘의 보수층이 투표장에 안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표는 고스란히 박형준한테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지금 한동훈 선거 돕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지금은 저희가 솔로몬의 어머니의 마음으로 지금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선거를 이겨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거를 이겨야 되니까 지도부가 인내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선거가 끝났을 때는 어떤 조치도 가능하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잘해서 지금 저희가 함구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지금 이 한동훈이 저 단일화 분탕치는 거 저거는 상수예요. 한동훈은 여당 대표할 때,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할 때부터 이종섭이 어쩌고 황상무가 어쩌고 늘 자기만 유리한 판 안에서 자기만 면피할 수 있는 판을 만들었습니다. 여당 대표 하면서도 무슨 뭐 독대를 해달라느니 여사 라인 정리를 하라느니 그러면서 맨날 좌표 찍고 우리 플레이어들 고통받는 사이에 민주당 악재 다 묻혔어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탄핵 국면에서도 책을 쓰고 나와가지고 무슨 북콘서트를 하니 마니 뭐 그러면서 내가 계엄을 막았니 그러는 사이에 선관위 악재 그런 어떤 헌법재판소 우리법연구회의 문제점들 전부 다 묻혔습니다. 지금 똑같은 패턴이야. 같은 패턴이라고요. 같은 패턴이면은 당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동훈이 떠드는 거요. 이제 우리 유권자들 다 면역돼가지고요. 관심도 없어요.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 속한 국회의원들, 우리 당에 속한 이런 후보들이 갑자기 나서가지고 뭐 주말 내내 단일화 관련된 뭐 의원들 회동을 했다느니 이런 기사가 보이잖아요. 그럼 일단 정이 떨어져요. 그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할 일이 없나? 정무 판단이 이렇게 안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지지자들께서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정말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고 갑자기 후보를 돕기도 싫어져요. 맞아요. 그냥 그러니까 선거 지금 뭐, 쳐다보기도 싫어지는 거죠. 아니, 선거를 뛰라니까 계속 한동훈 그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한동훈 그 붙들고 늘어지면서 이런 얘기는 하고 앉아있어?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러면은 이분들께서 아까 우리 장해찬 부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100통씩 전화 돌려가지고 우리가 선거 이기게 만들어야 되는 우리 고관여층 우리 지지자들께서 그렇게 열심히 선거 돕고 싶겠냐고요. 안 그렇다는 겁니다. 한동훈 병 먹금 한다 그래서 한동훈 먹이 금지. 병은 뺄게요. 먹이 금지한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뭐 우리 후보 안 찍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전 있다고 보지도 않고요. 그런 지지층 0.1%도 안 됩니다. 한동훈 팬클럽 한 몇백 명 되겠죠. 그런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정말 우리 소중한 이 100만 당원들과 우리 지지자들의 이런 어떤 감정에 대해서 괄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온당치가 않고 선거 전략상으로도 유효하지가 않다. 이 지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민식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 1%도 없다. 네. 나를 적으로 규정했으면서 무슨 단일화냐. 원칙과 강단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지금 여조에 응답하는 건 강성 팬덤 같은 좀 정치 고관여층일 거예요. 네. 그러나 막상 투표가 시작되면 줄투표, 지방선거는 네. 북구 갑만 투표하지 않습니다. 예. 부산시장, 구청장, 북구갑, 시의원, 구의원 그렇죠. 다 2번 찍는데 갑자기 하나만 6번으로 빠진다? 네. 그게 오히려 극소수일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끝까지 버티면 국민의힘 중심으로 결집이 일어날 겁니다. 이 줄투표라는 게 참 무서운 것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치인들이 무슨 뭐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겉으로는 티를 안 내지만 뭐 장동혁 대표가 어디 가면 마이너스가 되고 무슨 뭐 후보가 어딜 가면 플러스가 되고 한동훈이랑 뭐 통합을 해야 플러스가 되고 제발 그런 분들은 저는 뉴스 디톡스를 좀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좀 그만 보세요. 일반적인 유권자들은요 무슨 누구랑 같이 가면 찍어주고 누구랑 안 가면 안 찍어주고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그냥 지금 당장 내 피부에 와닿는 집권 여당의 어떤 실정이 있는지 당장 오늘 노조 파업 같은 것들이 우리 국민들께서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이슈예요. 특정인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은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맨날 조선일보 사설 보고 뉴스 보면서 정치에 과몰입하지 않습니다. 자꾸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의 정보 그 준거를 가지고 대중 여론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계속 오판을 하는 거예요. 이종섭, 황상무 이름 석자를 누가 그렇게 잘 안다고 그 뉴스 몇 번 나고 끝날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 입으로 자기들이 자가 발전시켜가지고 그때 자폭한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 누가 그런 이슈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그 유권자들에 대해서 그 정보 층위에 대해서 객관화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런 이슈가 중요하지 않아요. 유권자들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이슈가 뭔지 공소 취소, 무슨 국민 배당 같은 것들, 삼전 노조 파업과 지금 맞아요. 환율 폭등, 지금 증시 폭락 이런 이야기를 조금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셔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북구에서는 박민식 후보가 바닥을 싹싹 훑고 다니면서 마지막까지 국민의힘 중심의 지지층 결집이 일어날 것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고요. 네.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어제 고성국 박사님 그리고 박상규 위원과 함께한 어제 라이브에서도 다뤘고 동영상도 올라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멸콩TV 어제 라이브나 하이라이트 동영상을 계속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재명의 삽질 이야기도 한번 다뤄볼게요. 네. 대통령이 전 이렇게 한가한 자리인 줄 몰랐는데 그러게요. 스타벅스 잡돌이 하더니 네. 이제는 또 무신사 잡돌이. 근데 그게 무신사가 6년인가 7년 전에 올렸던 마케팅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나서서 막 공식 SNS 올리고 기업을 조지고 이럴 일인 거예요.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뭐 예를 들면 그렇죠. 5.18에 대한 비하를 냈다. 알아서 시민들이 뭐라 할 일인 거지. 네. 이게 대통령이 나설 일이에요. 제가 우리 당 후보들한테 뉴스 줄이라고 했는데 이재명이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네. 좀 너무 이게 정치 과몰입 그리고 모든 걸 다 이 대통령과 제도권의 언어로 재단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 과잉이에요. 네. 행정 과잉이고 그렇게 되면 시장이 망가집니다. 사실 지금도 이게 여러 갈래로 봐야 돼요. 스타벅스 지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뭐 정용진 회장이 직접 사고 친 게 아니잖아요. 네. 실무선 단계에서 스크린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다 싶어서 막 정용진 죽이기 나서고 그러니까요. 막 사장 경질까지 했는데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 말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실무선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무선에서 해결하면 된다라고 저는 봐요. 사실 저는 신세계도 조금 과잉등했다라고 저는 보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한 발 더 얹어가지고 무슨
여당 차원에서 스타벅스 무슨 불매를 한다느니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잡돌이를 하고 이거는 누가 봐도 과잉 대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이런 어떤 일련의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쿠팡이랑 전 비슷하게 읽혀지는 것이 쿠팡도 무슨 쿠팡 오너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심지어 쿠팡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업이 피해자에 속하는 사건입니다. 중국인 직원이 대놓고 그냥 정보를 빼가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쿠팡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쿠팡 열심히 괴롭혔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미국에 지금 역풍 맞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페널티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제도권이 불필요하게 정치에 과도하게 정치를 입히려고 하니까 오히려 역풍 맞고 반작용에 직면하게 되는 건데 아직도 학습이 안 돼서 혹은 지금 이재명이 선거 분위기가 또 오락가락하니까 조바심이 나니까 뭐라도 해보려고 지금 갈라치기 하는 거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 이런 것들 전혀 선거에도 도움 안 됩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는요. 이거를 무슨 이재명이 나서가지고 할 일이야. 지금 뭐 관세 얘기를 하든가 하다못해서 관세 얘기를 하든 뭐 노조 관련된 얘기를 하든 노란봉투법 잘못 만들었다고 이실직고 하고 개정하라고 하든지 지금 훨씬 더 긴박한 일들이 많은데 참 한가로운 얘기한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이재명의 이 같은 삽질 그리고 정원호 이슈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네. 정원호 관련해서는 추가 판결문이 공개가 됐어요. 네. 그 당시에 정원호가 심신미약, 예. 그러니까 자기는 만취해서 기억을 못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그러면 5.18 때문에 싸웠다는 건 어떻게 기억했냐? 예.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런 추가 판결문까지 공개되니까 정원호가 부랴부랴 이슈를 돌리려고 스타벅스, 네. 이재명이 언급한 이제 스타벅스를 들고 정원호 캠프에 들어가면 안 된대요. 아이고. 실제로 스타벅스 매장 출입 금지 요청을 캠프 내부 공지로 참 내렸어요.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청래도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후보들은 스타벅스 이용하지 말래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이게 그냥 전형적인 딱 그거잖아요. 반일 선동하면서 뭐 일제 뭐 불매 일본 여행도 안 가겠다 뭐 노 재팬 그 캠페인 하던 때랑 똑같은 지금 양상인데 좌파들이 참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근데 당장 어제 이재명이 안동에서 다카이치 총리 만났잖아요. 그렇게 극우라고 좌파들이 매도를 했던 그리고 본인들이 그렇게 1년 내내 후쿠시마 오염수다 어쩐다 그 처리수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이고 처리수가 미국 거 쳐가지고 우리나라 오는데 그냥 그거를 지리적으로 가깝다라고 하고 이게 선동질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마치 피해볼 것처럼 그때 자영업자들 엄청 피해봤거든요. 일본도 얼마나 불쾌합니까? 이게 국제법에 가이드라인 맞춰가지고 처리수를 내보내는 건데 옆 나라 한국에서 그 야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선동질을 하는데 사과 한마디 안 했어요. 어제도.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 일본 그렇게 악마화하고 욕하더니만 이제 와가지고 무슨 동맹국이 어쩌고 이런 얘기하는 게 진정성이 있냐. 그러니까 좌파들이 딱 그렇게 안면몰수 병검수를 쓰는 겁니다. 막 정치적으로 이용할 때는 선동하다가 또 막상 또 이제 일본에 또 돈 필요할 때는 그렇게 붙어가지고 친한 척하고 마찬가지죠.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그때 미국과의 관계 좀 설정이 필요할 때는 정영진 회장이 미국의 또 관계성이 그 네트워크 좋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들 필요할 때는 또 그렇게 잘 지내보자라고 트럼프 하더니. 아들이랑 친하니까 정영진 그러니까요. 회장이. 네. 실제로 그 트럼프 뭐 취임식에 정영진 회장 제대로 초청받아가지고 초대받았죠. 갔잖아요. 네. 그 내부에 몇몇 안 되는 귀빈들 중에 한 명으로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그렇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다가 이제 또 이제 그 건수 하나 잡았다고 지금 갈라치기 할 건수 하나 잡았다고 또 이렇게 과잉 대응하고 국민들 갈라치기 하는 거 정말 적절치 않아 보이고 자기 지금 논란 뒤집어 보려는 수작으로밖에 안 보여요. 지금 정원호 측에서 심신미약은 기억을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판단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요. 판단 능력에 그런 기억과 같은 요인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내가 정확히 기억을 못할 정도로 인사불성이 돼서 내가 그때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하는 게 통상적인 주장의 방향인데 기억은 또렷한데 판단은 못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금치산자입니까? 지금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인 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판결문 속기록 그 어디에도 5.18 관련 내용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반박을 할수록 자승자박이다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슈를 이슈로 덮는 국면전환 카드로 지금 특정 기업 때려잡기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참 집권 여당으로서 이렇게 부적절할 수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사태가 예견이 됩니다. 네. 제가 예언하지 하자면 과거 쿠팡 사태 때 조국이나 민주당에서 쿠팡 안 쓴다고 했거든요. 그랬죠. 근데 매일신문에 최원민 기자가 취재해보니까 보좌진들이 쿠팡에 배송받은 거 국회에 한가득 네. 널려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스타벅스 출입 금지다? 스타벅스 계엄령을 내렸어요. 근데 조만간 민주당 후보 캠프 관계자 중에서 네. 스벅 커피 들고 있는 사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때도 사실 뭐 쿠팡 단순하게 쓰기만 한 걸 넘어서 조국
딸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랑 뭐 이렇게 또 제휴 맺어가지고 화장품까지 맞아요. 팔고 맞아요. 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서 어처구니가 없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왜 자기들도 지키지도 못할 것들을 국민들한테 강요하고 선동을 합니까? 한심하다는 거고 이재명은 정말 대통령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 일 벌어질 때마다 특정 기업들 브랜드까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괴롭히는 거 대통령의 말은 정말 천금 같아야 돼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무슨 품격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요. 그게 이 국정 운영의 바이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료 조직들, 내각들이 이 대통령의 좌표를 지침 삼아서 국세청이 됐건 하다못해 정부 자금 출자된 은행이 됐건 뭐 사정기관들이 됐건 무리수를 두기 시작하고 우리 기업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법규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보다 훨씬 더한 페널티가 정치적으로 가해져요. 우리 기업들의 기초 체력이 다 약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뭐 건설사 때려잡고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도래됐죠? 지금 전국 단위 10대 건설사들 건설 올스톱 됐어요. 경제가 멈췄다고요. 대통령의 이런 경거망동들 때문에 우리 경제가 작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권 대통령의 언어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다해야 되는데 참 한없이 가볍다. 언동이.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 꼴이 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다뤄볼 만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요. 예. 아무튼 정원호 캠프의 이런 삽질 누적으로 네. 서울에서는 정원호와 오세훈의 지지율 격차가 3%로 근접하게 붙었다라는 맞습니다.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세훈 시장이 마음에 안 들어도 네.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을 봐서라도 찍어줘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드렸고 네. 오세훈 시장 캠프도 최근에는 당내 사안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 정원호의 이런 뭐 주폭 논란이나 술집 여정호번 시비 논란 이런 걸 잘 받아 먹으면서 네. 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 그런데 또 하나의 암초가 등장했어요. 저는 서울시당 위원장 배현진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배현진 의원 보기 싫어서 오세훈 찍기 싫다는 당원들이 제 주변에 너무 많아요. 제 말이요. 좀 어떻게 분석하세요? 얼마 전에도 장동혁 대표한테 막 욕하고 거의 무슨 인신공격 수준의 글을 뜬금없이 페북에 올렸더라고요. 회피용 전 남친이 어쩌고 뭐 하면서 무슨 뭐 장미 보면서 일기나 지금 쓰라는 지지율 올라가는 거에 숟가락 올리지 말라는 숟가락 뭐니 금지. 네. 저는 참 요런 이 시점에 그런 글이 선거에 도움이 되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요약을 했죠. 민주당 지금 명예선대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 낙선운동 하고 있다. 왜냐면은 오세훈 시장이 지금 묵묵하게 지도부와 같이 투트랙이라고 하면서 아니 나는 중도 확장하고 지도부가 그러면 보수 결집을 결집해달라. 시키면 네. 투트랙으로 선거하겠다. 그렇게 지금 메시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 역할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숟가락 금지. 무슨 숟가락을 얻나요,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를 무슨 뭐 지도부를 위해서 지금 이깁니까? 제일 절박한 건 다름 아니라 후보예요, 후보. 그렇죠. 후보는 정말 한 표가 절박하고 한 표가 급합니다. 아니, 우리 선거 때 되면 우리 후보들이 정말 시장 돌고, 뭐 노인정 돌고, 오만 지금 서울 사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다 훑는 이유가 뭡니까? 한 표라도 더 가져오겠다고. 90도를 넘어서 120도 인사하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정치를 하는데 이 한마디에 지금 몇만 표, 몇십만 표가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밉지만 정원은 안 되니까. 어쨌거나 장동혁 대표도 서울시 선거 열심히 돕고 있고 이겨야 되니까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 찍어주겠다고 하는 분들이 이런 메시지 보면은 우리가 숟가락이었어? 우리가 오세훈 시장 도와주는 게 숟가락이야? 이런 생각이 안 들까요? 장동혁 대표 지지하는 분들 지금도 장동혁 대표 체제를 지지하는 분들이 적어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과반 훌쩍 넘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오세훈 시장 당선을 바라는 게 숟가락 얻는 건가요?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 누가 지지를 하려고 합니까? 제가 한번 그런 얘기 드렸었어요. 조선일보가 참 가당치도 않게 무슨 뭐 디커플링 효과인가 장동혁 디커플링 효과인가 점점점 하면서 서울시 지지율 올랐다고 팩트도 아닌 기사를 그렇게 썼던데 그 기사를 보면요. 뭐야 우린 디커플링 대상이야? 이런 생각 드는 사람들이 오세훈 시장 지지하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왜 표를 주겠다는 사람들을 갈라치기 해서 떨궈냅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초식인 거예요, 선거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화낼 것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 선대위가 지금 화를 내야 돼요. 서울시 선대위가. 네. 서울시당 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시장 후보 낙선운동 하고 다니는 거고.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그 오세훈 시장 네. 선대위의 최고위급 인사 이제 전화가 왔는데 도와달래요. 네. 지금 오세훈 시장 지지율이 예.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네.
한 7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요. 여론조사에 보면. 네. 근데 정원호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층의 80% 90%가 지지를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전통 지지층과 당원들이 결집할 수 있게 도와달라. 네. 제가 이랬어요.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이나 선부터 그어라. 음흠. 저런 일 한 번 더 터지면은 백약이 무효하다. 그럼요. 그리고 오세훈의 서울 승리는 동시에 장동혁 국민의힘의 승리기도 하다. 네. 그걸 벌써부터 아직 이기지도 않았는데 이기면은 나는 장동혁이 잘한 건 인정 안 해야지 이런 꼴을 보이면 그렇죠. 장동혁 대표 좋아하고 국힘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찍냐. 그렇죠. 그러니까 공감은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도 복잡한가 봐요. 그 이권 네. 다툼이나 뭐 주도권 다툼 이런 게. 네, 저도 들어보기로는 오세훈 시장 측에서도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 아, 그 지금 부산에 내려가서 한동훈 옆에서 사진 찍히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이건 제가 복수 관계자들에게 들은 얘기예요. 배현진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저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부담스러워해요. 당연하죠. 지금 저렇게 낙선운동 벌이고 있는데 서울시당 위원장이란 사람이 서울시당 공천 자체는 그렇게 박살을 내놓고 지금 뭐 관악구에 10명을 컷오프를 하니 뭐 어디 서울 뭐 후보도 제대로 못 내니 아예 그냥 나버는 비워놓니 지금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뭐 개혁신당으로 넘어가고 지금 서울시당 공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지금 서울시당 공천이 잘못되면 그 피해도 서울시장 후보가 받는 거예요. 그 후보들이 똘똘 뭉쳐서 시장 당선시켜 보겠다고 싸워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6번이군요. 무소속 한동훈이나 돋보이는 해당 행위나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보고 누가 지금 지지를 하고 싶어 합니까? 맞아요. 저는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도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지지를 많이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거는 인식은 저는 있어요. 다행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저도 진짜 많이 받는 민원이요. 특히 지금 강남 지역이 약해요. 우선시장 지지율이 안 나와요. 강남권에서 우리가 압승을 해야 되는데 강남이 안 나와요. 강남, 송파, 서초에서 잘 안 나와요. 네. 근데 송파구와 강남구의 의원이라고 하는 배현진, 박정은, 고동진이 자기 지역구 내팽개치고 주말에 부산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강남, 서초, 송파에서 표가 나오겠냐고요. 이거는 피하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의 당선 바란 사람 누굴까요? 저는 바래요. 장동혁 대표도 바랄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 이겨야죠. 우리 당 후보인데.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네. 친한계는 한동훈은 네. 오세훈 떨어지고 자기만 되길 원한다니까. 왜? 그래야 자기가 보수 재건의 주인공이 된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하니까. 한동훈 팬덤은 이미 한동훈 스피커들도 마찬가지. 윤희석 같은 사람들 방송 패널 나가서 박형준 시장 관련 네거티브 이슈가 나오면 방어를 안 해요. 김종혁 씨도 오세훈 시장 이야기 방어 안 합니다. 김종혁이 가장 극악하게 오세훈 명태균 이슈 때 물어뜯었던 사람이에요. 한동훈만 보호해요. 그러니까 그 팬덤을 보더라도 박형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안 합니다. 지도부는 지금 돕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는 목적을 가지고 이기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같이 싸우는 사람이고 누가 옆에서 위장 그 명예민주당 선대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피하 식별을 선대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명확해 보이거든요. 잘 분간을 해야 되고 배현진 의원은 제가 봤을 때 이건 제 해석입니다. 오세훈 시장이든 한동훈이든 떨어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본인이 이렇게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무리한 메시지를 쓰는 이유 제가 봤을 때 반장동혁 헤게모니를 내가 잡겠다. 내가 최선두에서 내가 당권 도전해보겠다. 저는 그런 도전장으로 읽히거든요. 이 말은 즉슨 오세훈 한동훈 되면 좋고 아니면 내가 한다. 이런 마인드로 보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사람이 선거를 진정성 있게 돕고 있는가에 대해서 선대위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